자,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공수처 논란, 꺼지지 않은 공수처 논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도 좀 다루긴 했지만 사실 공수처가 그동안 특히 저 주진우 의원 등의 질문에 왜 서부지법 갔지? 마치 서부지법에 가는 게 관할 한남동 관저가 용산구에 있고 용산구 관할이 서부지법이니까 간 것처럼 했지만 계속 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에서 물어봤을 때 영장 청구한 적 없다고 해서 국민들은 어쨌든 아 서부지법 바로 갔구나. 중앙지법 가서 퇴짜 맞은 건 아니었구나 생각했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밝혀진 거로는 가서 뭐 열 몇 번을 물론 체포영장은 아닌 것 같은데 압수수색영장이나 통신영장을 막 했다가 다 기각받으니까 은근슬쩍 들고 서부지법 갔다. 이거야말로 영장 쇼핑했다는 그동안의 논란이나 의혹이 딱 맞는 거 아니야? 당장 저 같아도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이건 뭐 논란의 여지가 없이 영장 쇼핑한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부지원의 변명을 제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뭐 복수로 중복된 청구여서 대통령의 영장이 기각됐다 지금 이렇게 공수처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예. 주장을 하잖아요. 예. 이거는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른 기관에서 한 것을 받아주고 이쪽에 그를 기각을 했다 그러면 당신네들 영장 청구할 자격이 없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상 서울중앙지법이 예. 관할은 공수처 누이가 아니야라고 예. 얘기한 셈이라는 거죠. 셈인 거고 예. 공수처는 이걸 수사할 기관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통신영장이라든지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를 안 했는데 예.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발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안 걸 되죠. 안 되는 거 느꼈겠죠. 본인들이 뻔히 느꼈겠죠. 예.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대부분의 기관은 안 되면 많은 거죠. 예. 다른 기관에 우리 영장 청구 안 되니까 뭐 경찰에서 한번 해보라든지 이렇게 해야죠. 근데 굳이 서부지법을 찾아갔잖아요. 예. 그것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영장 판사라든지 그 법원의 수뇌부가 어떤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라든지 이런 성향을 찾아서 갔는데 처음에 뭐라고 거짓말을 했냐면 이거는 관할지의 문제가 아니고 거주지와 가깝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그 관할지가 아닌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가서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거짓말한 거죠. 용산이 서부지법 소위 뭐 옛날 시체말에 나왈이니까 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이제 관할 주소지 관할지니까 예. 했다 그랬는데 거짓말한 거죠. 예. 두 번째는 저희 당 의원이 공개 질의를 했어요. 공식 문서로 예. 그런 적 없다 그랬습니다. 예. 이거는 법적으로 거짓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 고발도 들어간다는 고발 거죠. 들어가야죠. 예. 법적으로 거짓말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저는 법을 다 따지기 전에 이런 비양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을 구금을 시키는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는 대통령 꼭 구속시켜야 된다라고 우리 수사진이 판단했어. 그래서 뭐 영장 안 내주니까 어떡하니 서부지원을 가서 솔직히 그렇게 얘기했으면 저는 오히려 더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수사기관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페이크를 가지고 지금 이 큰 일을 저지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뭐 고발 이거 다 떠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공수처에다가 민주당은 인원 늘려주고 예산 늘려주고 그러니까요. 그 전현희 의원이 정말. 대표법 발의해서 지금 그 법이 발의가 돼 있다는 거죠. 발의가 돼 있다. 공수처 2배 예. 늘려주고 예. 그다음에 임기도 발의했다는 거죠. 63살까지 예. 일반 검사하고 똑같이 해주고 예산도 다른 독립기관하고 똑같이 예산도 마음껏 쓰게 해주고 아니 뭐 800억을 그동안 공수처가 예산을 썼대는데요. 그동안 창립 이후에 4건 기소했다는데 한 건 기소당 200억짜리의 수사기관을 계속 저렇게 존속시키는 거에 말이 되느냐는 거를 당직이 있으니까 전 일반 국민 입장에서 정말 그렇게 저는 항변을 하고 싶습니다. 청부 수사죠. 청부 수사 이 정도면 청부 수사죠. 예, 청부 수사죠. 이 정도면 또 무슨 뭐 그 아까 4건 얘기를 하시니까 예. 제가 이렇게 공수 수사기관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기억하시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맞습니다. 예. 수사할 때 저희가 당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TV조선 특종보도 TV조선 했었죠. 특종보도 했죠. 예. 그분 조사받으러 나올 때 과천에 그 어떤 뒷골목에서 공수처장 차를 차. 보내서 예. 그 차로 모셔가서 예. 조사받고 나온 거 예. 기억하시잖아요. 기억하죠. 그 생생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보도본부장이었습니다. 우리 공수처가 이게 어디서 나간 건지를 확인하려고
몇 개월을 우리 기자들 광범위한 통신 조회가 있었습니다. 그 맞습니다. 당시에.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도 성명도 내고 보도도 하고 기억납니다. 공수처 예. 계속 싸운 거 정말 우리는 심각하게 싸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도 기자를 찾겠다고 예. 우리가 흔히 국가기관이 뭐 법원이나 이런 곳에서 내서는 안 되는 보도가 나가면 내부적으로 조사는 하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수사기관의 권력을 이용해서 취재 기자의 통신 조회를 한 거 이게 그냥 넘어갔어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수처가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몇 년 동안 뭐 4건인가 한 명도 구속을 못 시켰는데 영장 칠 때마다 기각당하고. 예. 그래서 전현희 의원 뭐라 그랬습니까? 공수처가 이번에 제대로 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러게.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대통령 체포한 거 하나 제대로 했다는 것을 야당 의원이 평가할 정도면 이거는 우리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공수처의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공수처의 존폐 얘기까지 나오는 지경인데 일단 그 뭐 국회의원 신도 의원으로서 아니면 뭐 당 대변인으로서 어느 쪽이든 오동훈 공수처장의 앞으로의 뭐 진퇴 내지는 공수처의 앞으로의 조직으로서의 어떤 운영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게 뭐 저희가 여가 뭐 야가 되고 이런 처지가 다르니까 그런 건 아니고 예. 사실 공수처가 출범을 할 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았죠. 굉장히 많았죠. 예, 예. 그 과정에서 뭐 소위 패스트트랙이라는 거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나경원 의원 비롯해서 뭐 십수 명이 아직도 그 재판을 받고 소위 그 뭐 몸싸움하는 과정에 예. 국회 선진화법 위반했다 재판을 받고 있을 정도로 극렬하게 이제 소위 이제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보도로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수사권 조정을 이렇게 어떤 특정 정당의 사적인 판단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쪽에서 말하자면 민주당이 이제 속된 표현으로 죽기 살기로 만든 게 공수처입니다. 그 당시에 보온을 지금 한 거라고는 보는 거예요. 예, 예. 소수 진보당 네. 진보 관련 당들을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저 비례대표 같은 거 잘해줄 테니까 우리가 같이 하자 했다가 결국은 뒤통수 치는 그런 편법과 꼼수로 만든 조직이 이 공수처였다라고 사실은 국민들은 느끼고 있거든요. 그것만 설명해도 사실은 최강권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위성정당 만드는 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소위 이제 야합해서 그 공수처를 만드는 예. 곳이잖아요. 이제 지금 뭐 몇 년 지났으니까 국민분들 머릿속에는 공수처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기관이라는 걸 잊어버렸으니까 왜 국민의힘이 공수처에 저런 불신을 가지고 있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예. 역사를 따져보면 공수처가 실제로 그런 짓을 한 곳이 그 민주당이 그런 방식으로 만든 곳이 공수처입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저는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과연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이렇게 해놓고 공수처 뭐 예산 늘려주고 하겠다는 법안까지 지금 나온 상태인데 저는 공수처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없애야 된다. 수사권 조정에 관한 문제도 저도 뭐 사실 검찰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한 기자 중에 한 명이고 예. 검찰도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지금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적 야합으로 수사권 조정을 밀어붙였을 때 국가적으로 어떤 불행이 올 수 있는 것인가를 지금 경찰, 검찰, 공수처의 어정쩡한 그 이를테면 뭐 그 수사권 조정 저는 이게 일종의 수사권 게리맨더링처럼 했던 것 같아요. 민주당이 어떻게든 자기한테 편하게 하고 자기가 미운 검찰을 어떻게 하면 제일 아프게 할까 하려고 찢고 뜯고 해서 막 이상한 수사권을 해놨더니 이번에 결국 대통령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심지어 공수처하고 검찰이 수사기간 구속기간 20일을 어떻게 쓸까 규정을 안 해놔갖고 반띵한다고 했다가 법원에 가져갔더니 뭔 소리야 이렇게 하는 건 말도 안 되지 해갖고 그야말로 창피를 당한 거 아닙니까 수사기관들이.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냐면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하면 아니 법원이 지금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했잖아 영장을 발부해 줬는데라고 자꾸 반론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지금 사법부가 이상하게 됐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영장 쇼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수사권이 있든 없든 내가 청구한 영장은 저기 가면 내줄 것이야. 그리고 거기에 친절하게 법 해석까지 해가지고 본인들이 단서를 붙여가지고 영장을 냈잖아요. 이거 그렇죠. 정말 대한민국 사법 사상 있을 수 없는 법원의
법원에 의한 일종의 판사가 입법했다. 입법 해석, 판사가 예. 입법했다는 그 논란까지 예. 불러가면서 해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법원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본인이 어떻게 이거는 대통령을 잡아가라라는 명령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판단을 구하지 않고 체포할 수 있다. 사실 압수할 때, 그러니까 지금 뭐 구독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런 국가 주요 기관 보안이 필요한 그런 관저라든지 이런 데 들어갈 때는 거기 기관장의 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요번 압수 수색할 때는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돼라는 거를 어떻게 판사가 거기다 그러니까 적어요? 판사가 예. 대통령 허락받지 말고 잡아가라.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공수처 수사관들이 대거 경호처하고 뭐 저기를 물리치고 들어가서 대통령을 구인을 한 거 아닙니까? 예, 물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영장에 있었는데 그때는 실패했고 두 번째 영장엔 하도 말이 많으니까 빼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런 과정이 결과론적으로는 됐죠. 그런 과정이 있었던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논란 그리고 그 사법부의 이해할 수 없는 법 해석, 헌법재판소의 또 더 이해할 수 없는 탄핵 그 심리 몰아치기 하는 몰아치기 거. 예, 이런 예. 부분들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 그래서 하여튼 공수처는 폐지돼야 될 것 같고 오동원 처장은 저 정도면 상당히 진퇴 문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진퇴뿐만 아니고 예. 저는 앞으로 법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